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2020 도쿄올림픽의 일본 내 성화 봉송 릴레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봉송 첫날 성화봉 불꽃이 꺼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한 셈인데, 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도쿄올림픽 관중과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세요? 정말 바쁜 4월이 맞이됐습니다. 그러시겠네. 아니, 그나저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이건 뭐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봐야겠죠? 네,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흐름이라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얼마 전 재선에 성공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도쿄는 가장 준비가 잘 된 올림픽 도시다. 개막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서 문제는 개최 여부가 아니다. 올림픽 경기를 어떻게 열 것인가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뭐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제는 뭐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21일간 약 1만 명의 주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일본 전역을 돌아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에 입장하는 일정입니다. 네. 지난해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 올림픽 연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일단 성화가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테스트 이벤트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는 실제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조직위원회와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무대입니다. 조직위원회 입장에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선수들은 현장 분위기를 미리 익히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5월 계획 중인 육상대회는 외국 초청 선수와 관중 참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 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또 급증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지역에 내렸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2개월 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전국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2,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4차 대유행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이었죠. 코로나 방역 수칙을 담은 플레이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핵심 원칙인 격리와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플레이북은 4월 업데이트된 뒤에 6월 최종본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원칙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현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관중이 제한됐다는 얘기도 좀 들려와요. 네,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타이틀이 다소 무색해졌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도,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화상으로 오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관련해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코로나19 위험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우려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해외 관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5차례 정상 개최가 불발된 적은 있지만 그렇죠. 일단 대회가 열리면 국내 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3월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서 목표로 내걸었던 완전한 형태의 개최는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내국인 관중 규모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다시 오자회의를 열어 관중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무관중, 50% 제한 없음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나아가 경기 관리나 운영은 물론 스폰서, 취재진 등 관계자 규모도 축소해 필수적인 인력만 투입될 것으로 할 방침입니다. 이거 우리 이혜진 기자 이야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본이 상당히 손실이 클 것 같아요. 네, 이미 1년 연기로 경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 해외에 판매된 티켓은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NHK에 따르면 이미 올림픽 60만 장, 또 패럴림픽 3만 장 등이 해외에 판매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국내 관중을 50%로 제한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약 1조 6,258억 엔, 하나로 약 16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번 올림픽 관중석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채워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다른 나라 출전 선수들의 시선이 다소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데다가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응원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전처럼 민감한 경기에선 이런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1체육회와 제1동포들의 응원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다 공정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나서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올림픽은 스포츠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이번 올림픽에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준비 한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별 롱 리스트를 받아 취합한 뒤 9일까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롱 리스트는 종목별 올림픽 참가 선수 풀을 가리키는데요. 이 명단에 있는 선수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선수 등을 고려해 엔트리 정원의 최대 10배 수를 올리곤 합니다. 야구 대표팀의 경우 국내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 모두 포함해 총 15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 이슈도 있던데요? 네, 네. 대한체육회는 정부 보건당국과 협의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지도자, 훈련 파트너 등까지 포함하면 접종 대상자는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8주 간격으로 2번 정도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접종 시기 또한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들은 4월, 6월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꾸 야구 대표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엔트리 전원이 백신 접종을 맞는 것으로 좀 윤곽이 잡혔거든요. 이 또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비 엔트리까지. 자, 중간중간 살짝 야구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내일이면은 또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요. 어떻게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간단하게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3일 프로야구가 40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예.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에야 팡파르를 울릴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예정대로 그것도 관중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를, 비수도권은 30% 관중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변수는 존재를 합니다. 일단 10개 구단 모두가 예년과는 달리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렀고요. 물론 결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것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외인들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쳤다는 부분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새 얼굴이 많은데요. 외인의 경우 전체 30명 가운데 14명이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또 롯데 김진욱 선수, 나승엽 선수, 기아 이일희 선수, 키움 장대영 선수 등 특급 루키들 또한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류지연 LG 감독, 김원영 SSG 감독, 홍원기 키움 감독, 카를로스 수베로 하나 감독 등 초보 사령탑들의 면면도 관심거리입니다. 수베로 감독은 물론 미국에서 경력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요. 하나의 첫 외인 감독으로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시범 경기 1위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야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다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얘긴데 감독이 이름이 다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뭐 뭐 김응용 감독, 뭐 네. 김성한, 예? 뭐 그런 감독들은 이게 좀 친근했는데 이쪽 새로 이렇게 온 감독들이 많네요. 예, 네, 새로운 감독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세대가 좀 많이 교체가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저 공식 창단식을 했죠. 그 인천에서 새롭게 첫 발을 떼는 SSG, SSG도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이번 비시즌 동안 가장 뜨거웠던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SK 와이번스를 깜짝 인수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더니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던 추신수 선수까지 영입하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예. 아직은 적응 단계지만요. 예년과는 달리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내부적으로는 역시 추신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는 등 팀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7경기에선 5개의 안타, 4개의 볼넷을 기록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30일 창단식을 가졌는데요. 유니폼, 마스코트, 응원가 등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 시즌 SSG가 144경기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네, 또 처음 또 스타트하면서 성적이 또 좋아야 또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저 이혜진 기자님, 네,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 도쿄올림픽, 네, 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은 못 오잖아요. 그 도쿄에, 네. 일본에. 근데 기자들은 갑니까 혹시? 기자들은 가서 취재할 수 있어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응, 그 응.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라 하면 뭐 한 나라당 뭐 몇 명 이상 못 온다 뭐 이런 이제 뭐 기준이 또 나오나 보죠 또? 네, 원래도 쿼터가 있는데요. 그 쿼터를 조금 줄일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도 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혜진 기자님은 도쿄 안 가세요? 저희는 이제 다른 제 후배가 가게 될 것 아, 같습니다. 후배가. 네. 아, 거기 좀 약간 그 코로나 뭐 이렇게 무서우니까 후배 보내시는 건가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올해는 좀 제발 좀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좀 좋은 그 스포츠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스포츠월드 야구 전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eah. TVN. Come on. 그 출발 노 사고는 안 돼요. 그때도 노